하늘 위에서 방향을 잃은 314명의 생명. 지도 위의 선택지는 하나씩 지워졌고 내가 연락한 공항들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남은 시간은 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운항통제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띄운 이름, 인천.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연결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짧았고 대응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활주로, 의료, 정비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모두 준비돼 있었죠.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본 선택. 그 결정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314명의 삶을 지켜낸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밤의 기록,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날 새벽 운항 관제실 모니터에 붉은 점이 떴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해 도쿄로 가던 우리 항공사 비행기였어요. 엔진 진동, 온도, 오일 개통, 세 개 경고가 동시에 화면을 채웠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그렇게 여러 징후가 한꺼번에 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에요. 나이는 59이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항공사 운항 통제실에서 32해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건 조종사들 일이지만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움직일지 지상에서 결정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조종실 밖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터죠. 그날은 야간 근무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다가 그 붉은 점을 봤죠.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기장한테 즉시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전 지도를 띄워서 대체 공항 후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동시에 빠르게 돌아가더군요. 승객 수를 확인했습니다. 312명. 화면에 뜬 숫자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게 숫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공편 하나가 아니라 300개가 넘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전 침착하게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이번엔 다르다는 걸. 위기는 기내가 아니라 바로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서 먼저 시작됐으니까요. 목적지 근처 공항부터 하나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우선이니까요. 도쿄 인근의 한 지방공항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엔진 개통 이상으로 대체 착륙이 필요해요. 돌아온 답은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죄송합니다만 현재 야간 운영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관제 인력이 최소 편성이라 대형 기체 수용이 어렵습니다. 전 다시 말했어요. 엔진 이상입니다. 긴급이에요. 규정상 야간 특별허가는 최소 30분 전에 요청하셔야 하고요. 끊었습니다. 다음 후보로 넘어갔죠. 두 번째 공항은 활주로 보수 작업 중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현재 혼잡도가 높아서 슬롯 배정이 어렵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전부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안 됩니다. 전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니까요.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전히 침착했죠. 절차를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 규정상. 규정. 절차. 안전. 맞는 말이에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 위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방패막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기장 쪽에서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엔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었거든요. 진동 수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시계를 봤습니다. 머릿속엔 비행 경로도 연료 계산도 아무것도 안 떠올랐어요. 그냥 남은 시간만 보였죠. 몇 분이 남았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섯 번째 공항에 전화를 걸면서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시스템은 사람보다 회피를 먼저 선택한다는 걸요. 여섯 번째 연락을 시도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기장과 연결된 음성 채널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뚝 끊겼죠. 기장님, 기장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화면엔 여전히 비행기 위치가 찍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몇 초 기다렸어요. 10초, 20초. 복구가 안 됐죠. 그 순간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개통 이상을 안고 태평양 위를 날고 있는데 지금 교신까지 끊겼어요.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조종실과 지상이 분리되면 전 그냥 화면만 보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 옆자리 동료를 불렀어요. 백업 채널 열어. 지금 당장. 동료가 황급히 움직이는 동안 전 위성 메시지 시스템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판을 2번 잘못 눌렀어요. 짧은 문장을 쳤죠. 현재 상태 유지. 속도 고도 조정 금지. 응답 요망.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만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론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통신 두절, 엔진 고장, 태평양 한가운데. 그때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위성 응답 왔어요. 기장 쪽에서 짧은 메시지가 떴죠. 수신. 현 상태 유지 중. 21번 크게 내쉬었어요. 연결은 됐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이 상태로 착륙까지 갈 순 없었죠. 전 즉시 다른 시스템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연락망, 의료지원팀, 해상구조대 좌표. 만약을 대비한 준비였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위기는 하나만 오지 않는다고. 엔진이 문제였는데 이젠 교신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전 다시 공항 목록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후보 목록을 다시 처음부터 펼쳤어요. 지리, 비행시간, 연료, 풍향. 모든 조건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나씩 지워지더군요. 너무 멀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이미 거절당했거나.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요. 인천. 화면에 뜬 그 이름을 보면서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편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공항들에 대한 오래된 평판 같은 거요. 혼잡할 수도 있다는 소문, 언어 문제, 낯선 운영 방식. 막연한 불안이었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전 서방 공항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그게 표준이고 나머지는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인천은 순위표에선 높게 나와 있었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갔습니다. 점수와 현실은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비행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엔진 수치는 더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전 기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음성은 여전히 불안정해서 텍스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인천으로 방향 전환. 최단 경로 계산 중. 잠시 후 기장 쪽에서 답이 왔어요. 인천? 확실한가? 전 다시 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없음. 체면보다 활주로가 먼저. 지금 꺾어야 함.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혹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장 쪽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떴죠. 알았다. 인천으로 간다. 전 모니터 위 지도에서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비행기를 나타내는 점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천이 우릴 받아줘야만 했죠. 그때 동료가 물었어요. 인천 쪽엔 연락했어?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 할 거야.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마지막 선택지였으니까요. 인천 측 긴급 연락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죠.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절차 타령을 또 들으면 어쩌지? 인천국제공항 운영센터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전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항공사 운항통제실입니다. 파리발 도쿄행 항공편 엔진 개통 이상 발생. 긴급 대체 착륙 요청합니다. 예상했던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간 운영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데 같은 말들요. 근데 돌아온 질문이 달랐습니다. 현재 위치와 고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 화면을 보며 좌표를 불렀어요. 상대는 즉시 받아 적더군요.
연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45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기체 상태는요? 엔진 외 다른 계통 이상은 없습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받을 준비를 하는 질문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길지 않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수용합니다. 그 두 글자가 들리는 순간 제 어깨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활주로 배정 완료했습니다. 소방차 대기 지시 내렸고요. 정비팀 비상 소집 중입니다. 의료진도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접근 절차 지금 전송해 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컴퓨터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접근 경로, 활주로 번호, 풍향 정보, 비상 연락망. 전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오십시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잠시 의자에 기댔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기장과의 음성 채널이 갑자기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기장님, 들리십니까? 들려요. 또렷하게 들립니다. 기장 목소리에도 온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받아줄 곳이 생겼으니까요. 전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천은 받아준 게 아니라 받기 위한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구나. 비행기가 인천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았을 때 전 운항 관제실 의자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니터로 착륙 확인 신호가 뜨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0분도 안 돼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인천 정비팀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 보고서를 열어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단순 센서 오류 아님. 오일 개통 미세 균열 가능성 있음. 정밀 점검 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센서 문제였으면 간단했어요. 리셋하고 재확인하면 되니까요. 근데 오일 개통 손상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품 교체, 압력 테스트, 재점검. 최소 12시간은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보고서를 본사 운영팀에 전송했어요. 상황을 공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긴장했어요. 운영 담당 부사장이었거든요. 톰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 부사장님. 지금 인천에서 보낸 보고서 봤네. 12시간 지연이라고. 정비팀 판단이 그렇습니다. 오일 개통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말을 자르더군요. 가능성? 확실한 건가, 가능성인 건가? 아직 정밀 점검 중입니다만. 톰슨, 자네도 알잖나. 12시간 지연이 뭘 의미하는지. 승객 보상, 대체편 비용, 항공기 회전율 손실. 숫자 계산 안 해봤나?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안전히. 임시 조치하고 출발시키게. 도쿄까지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거기서 제대로 정비하면 되잖나. 제 손에서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인천정비팀은 출발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건 그쪽 기준이고 우리 기준은 다르네. 자네가 조율해서 출발 가능하게 만들어. 하지만 톰슨, 이건 명령이네. 전화가 끊겼어요. 전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위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안전과 돈 사이에서요. 전 인천 정비 책임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사에서 임시조치 후 출발 가능 여부 확인 요청했습니다. 답이 오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글자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전 책상에 이 말을 기댔어요. 이번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본사와 인천 사이에서 이틀 동안 메시지가 오갔어요. 전 중간에 낀 사람이었죠. 양쪽 말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었지만 솔직히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본사는 계속 압박했어요. 과잉 정비 아니냐, 우리 쪽 정비팀이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 출발 일정 재조정하라. 메시지가 올 때마다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인천 정비 책임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비 책임자님, 톰슨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단단했어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자꾸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톰슨 씨, 임시 봉합은 의미가 없어요. 5일 개통은 압력을 견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균열이 있으면 막는 게 아니라 교체해야 해요. 반복 시험도 해야 하고 모든 기록도 남겨야 하고요. 하지만 본사 입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도 있어요. 그분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이면 이륙 불가입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항공사가 캐나다 회사든 미국 회사든 어느 나라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근데 사람 문제는 나중이 없어요. 한번 일어나면 끝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전 본사에 보고서를 다시 올렸어요. 이번엔 제 의견을 확실히 적었죠. 인천 측 정비 기준은 과잉이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출발 강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또 왔지만 전 버텼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전 보고서를 받아보고 놀랐어요. 부품 교체 내역, 압력 테스트 결과, 재점검 기록, 담당자 서명. 한 장 한 장이 전부 투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정비구나 싶었죠. 그리고 승객들 얘기를 들었어요. 공항에서 마련한 휴게실, 식사 지원, 동선 안내. 불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대로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준비를 마쳤을 때 전 인천 정비 책임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전 그 문장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인천이 살려낸 겁니다. 빠른 게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한 사람들이 살려낸 거죠. 비행기가 인천을 출발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전 모니터로 이륙 신호를 확인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보통은 지연이 길어지면 불안한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승객 피드백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전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기다려도 괜찮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줘서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공항에서 잘 돌봐줘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이 항공사를 이용하겠습니다. 전 그 문장들을 보면서 이해했어요. 돌봄이 공포를 눌렀다는 걸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방치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인천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본사 최종 보고서를 쓸 때였어요. 전 원래대로라면 지연 비용 항목에 숫자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근데 손이 안 움직이더군요. 그 대신 다른 문장을 적었어요. 이 지연은 손실이 아니라 사고를 없앤 투자였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 쓰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인천 운영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 후로 이상 없으셨나요? 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 간단한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서면서 전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여러 항공편들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승객 수가 옆에 적혀 있었고요. 예전엔 그냥 숫자였어요. 200명, 300명, 400명.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숫자가 더 이상 숫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날 새벽 붉은 점이 떴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리고 인천이 수용합니다라고 말했던 순간을요. 정비 책임자가 예외는 없다고 했던 목소리도요.
선진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빠른 처리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 선진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비용보다 안전을, 체면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곳이요. 전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인천을 먼저 떠올립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첫 번째 기준으로요. 동료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인천이 그렇게 좋았어?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았다기보다는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요. 커피 잔을 들고 모니터를 보면서 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만약 인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전 지금도 숫자만 보고 있었겠죠. 사람은 보지 못한 채로요. 화면 속 비행기들이 오늘도 움직입니다.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면서 전 오늘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일이 단순히 비행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